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다 하락 마감하였어요. 코스피 0.52%, 코스닥 0.1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오늘은 전약 후약이었죠. 뭐 아침부터 저녁 장 마감까지 그냥 계속 질질질 흐르는 시장이었어요.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나오지도 않았고 지수를 눌러놓고 어때요? 고점을 계속 낮춘다라는 거죠. 올리기 싫다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내려가는 추세가 조금은 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5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덜 낙폭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그림으로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개념 없이 전화를. 자, 어찌됐든 오전에 강한 흐름으로 하락을 좀 주도했고요. 오후장에 그 하락에 대한 여파를 좀 줄이긴 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냥 누르고 싶었던 시장이었다. 어제 미국장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 같아요. 시장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눌렀던 저점까지 그대로 눌러놨다. 결국에는 요 자리는 없었던 흐름으로 본다면 그냥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관점까지는 좀 열어두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이고요. 차라리 그냥 눌렀으면 될 거를 굳이 갭 띄워놓고 누르면 뭐다? 버틸 사람도 던지게 된다. 결국엔 하락폭을 더 키운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려고 했고 그런 흐름을 만들었던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쳐 누르기만 한 부분인 거고요. 뭐 매수세는 도통 기대해 볼 수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거고. 그죠? 좀 많이도 쳐 팔았죠. 오전부터 그냥 강하게 팔아 쳐먹고 오전에는 외국인이 팔아 쳐먹고 오후에는 기관이 팔아 쳐먹고 그런 시장이었고 결국에는 뭐 쉽게 표현한다면 뭐 고구마 10개 정도 쳐먹은 시장이었고 또 대출받아서 손절하는 시장이었다. 결국에 지들도 다 웬만한 건 손절하는 흐름이다. 왜 그렇게 시장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제가 개인 투자자고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저희 회원님들한테 리딩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내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는 거 혹은 익절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단돈 100원도 민감해요. 저는 뭐 소액 투자자긴 하지만 그런 민감한데 요런 기관하고 외국인은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말 그대로 고객돈 예치되어 있는 고객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로 온 게 뭐 활동비라고 하죠. 활동비 어느 정도 뜯어먹고 나머지는 이자로 돌려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지 자기네들 돈 아니라고 너무 막 던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좀 그렇다. 어찌됐든 뭐 진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대외적으로 악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한다라는 건 조금 좀 무리수지 않았을까. 미국 시장도 어제 반등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를 뭐라 그럴까요? 반납시키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되돌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눌리는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거다. 그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의 우리 시장도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그런 저점 테스트를 확실하게 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이 하락 자체도 그냥 최저점 부근까지 밀어놓은 자리예요. 위아래로
흔들었던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그냥 끝났어요. 내일 갭 떨어지면 더 강하게 밀린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요 박스권에 대한 반등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죠. 기존에 올라오면서 매수 매도가 나왔던 요 자리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자리는 강하게 쳐서 올렸던 자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뭐다? 요런 자리까지는 또 빠르게 쳐밀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은 딱 그냥 애매하게 갖다 놨다. 좀 더 누를 거냐? 아니면 내일 이 또 음봉을 메꾸는 그런 흐름, 말 그대로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 일부 후퇴하는 뭐 그런 흐름이었냐, 그거는 뭐 내일 하루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는요, 뭐 오늘 우리바이오 버티다가 오후장에 강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뭔가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애들, 그렇게 있는 애들, 특히나 중소형주 중에 금액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뭐 3만원 혹은 5만원 요런 선 안에 중소형주로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 위주로는 잘 버텨요. 그래도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동전주, 특히나 동전주, 그리고 이제 뭐 1,000원 단위 현재가가 낮은 애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후루룩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버티다가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놔버리니까 들고 있는 사람까지 누르고, 누르는 사람은 또 누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훅 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바이오가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고, 대신 그렇게 눌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기다리다 못해, 악재가 아니라 기다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훅 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안 터지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에서는 웬만하면 지지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럼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와 여기 자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하나 더 나왔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한 번 더 내일 또 시장이 출렁한다 그러면 4,7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여기 5,700원대부터 이 다시 6,000원대를 회복할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회복할 수도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주가가 이게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계속 사라지냐? 주가가 한 차례 올라왔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파동이 세 번 다 나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얘만의 악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눌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4,700원대까지 열어놓고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가 또 깨져서 내려간다면 뭐다?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즉 지금의 자리에서 나중을 위한 다시 한 번의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그게 지금 당장일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뭐다? 어느 정도 갭자리를 메꾸고 나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 차후에, 말 그대로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후발주자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한 번은 더 뽑아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런 기준을 4,700원 정도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왜냐면 얘는 이격도가 여기가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바닥 대비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던 자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 파동이 다 끝났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큰 파동의 기준으로 이게 하나의 일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근데 큰 파동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 정확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대신 그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꼭 체크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좀 연결을 해야 차트의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다. 지금은 요 안에 갇혀서 물량을 위아래로 흔들어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빵 하고 주가를 올라왔다가 누르고 다시 올린 다음에 하락 C파가 한번 나온 것 같지만,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A, B, C, D, E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으로 밀린다면 그 다음 달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지.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유지만 한다면 뭐다?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좀 애매한 자리예요.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좀 지켜보자. 아직은 지켜보는데 조금 걱정거리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거. 저점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저점도 깼으니까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그래서 4,700원까지만 열어두고 우리가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 얼라인드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최근에 회사 실적이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그런 쪽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시총도 낮고, 시총도 낮은데 대주주 물량이 50%예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엄청 적다라는 거거든요. 시총도 낮은데. 엄청 가볍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지도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슈팅을 한번 내놓고 버티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날 시장이 같이 누르면서 갭을 띄워갖고 밀어버리니까 그냥, 후루룩 하고 밀려버리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바닥에서 이제 기어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기어 올라오는 그림인 거고, 기존 흐름에 솔직하게 본다면 12,000원대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전에 있는 고점인 11,650원 부근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죠? 맞고 떨어진 자리고, 여기서 열려있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9,500원까지는 아직은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는 밀려도 크게 이 흐름을 꺾진 않는다. 그 9,500원 자리가 기존에 올라오면서 그나마 매수 매도를 조금이라도 만들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넉넉 잡더라도 이 종목은 9,3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겠죠. 안 되는 부분이다. 근데 너무 가볍다. 즉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종목은 하락했을 때 모아놓고 무선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직은 시장에 이슈를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서 우선주처럼 하락하면 받아놓고 슈팅 나오면 던져라 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종목이다. 그만큼 가볍다. 약하고, 어찌됐든 이제야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이 좀 약하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요 자리에 대해서 매물을 조금 소화하다가 밀린 자리거든요. 소화하다가 밀린 자리인데 아직 이 소화하는 자리를 다 깨고 내려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500원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영GNM 이낙연 관련주고 윤석열
책 관련이란 소리도 있고 뭐 김경수 관련이란 소리도 있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뭐 김경수 씨가 뭐 구속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눌렀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참 얘도 별로 시총 낮고 가볍고 시총 낮고 어찌됐든 기존의 영상 한번 찍었었죠. 여기서 영상 한번 찍으면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인데, 어찌됐든 여전히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박스권의 하단을 오늘 찍고 왔다. 찍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저점 자리만 다시 한번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600원을 마지노선 잡고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3,100원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300원 확인한다라는 거, 그냥 그런 자리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는 좀 지켜보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빠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 ST라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무슨 뭐 인도네시아 계약건인가요? 인도 제약사와 뭐 스테랄라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 뭐 이런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뭐 제로 소멸 관점인 건지 주가를 그냥 강하게 눌렀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거든요.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들어왔던 최근에 이 이슈로 올렸던 물량을 그대로 쳐민 거예요.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고, 그죠? 단가도 높은데 대주주 물량도 많아요. 그러면 뭐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뭐 그러면서 강하게 물었다. 뭐 물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동아 ST야 동아 뭐 소시오 홀딩스 뭐 그런 그룹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뭐 이 종목은 어차피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월봉을 보면요, 기존의 큰 흐름상에서 여기가 기존의 바닥 부분인 거고, 그 위아래로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딱 본다면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로 기준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위에 있을 때는 강하게 쏘고 그 윗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못 넘겼을 때는 결국엔 바닥까지도 한번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이렇게 딱 중심값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심값을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10만원짜리가 이 종목의 중간자리다. 거진 10만원짜리 중간자리인 거고, 그 자리를 확인하고 눌리는 흐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그림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왜 이렇게 꺼졌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이 구름대 밑에서 지금 하방, 그러니까 매물을 쌓아놓은 자리예요.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보다 이 밑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은 차트의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부분은 아닌데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크게 79,300원, 7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 안에 대한 박스권이라면 이 중간값을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중간값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박스권 하단을 때리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유지만 된다면 어찌됐든 또 중간값을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중간값을 넘어서면 12만원대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들어왔고 누군가 나갔지만 그 나간 부분에선 또 누군가는 또 들어온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즉 이만큼의 갭자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위로 치지 않고 그대로 눌렸는데도 거래가 빵 하고 터진 거 보면
누군가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이 누군가 여기서 나갔고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7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기존에 올려왔던 자리지만 이래나 저래나 요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95,000원 부근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번 올라온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7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눌렸죠. 오늘 네이처셀이 치고 올리는 부분이 나타났고, 진원생명과학은 기존의 고점 부근을 넘을 것처럼 어제까지는 행동을 하더니 오늘 이 자리를 못 넘기고 그냥 눌렀어요. 결국엔 여기에 있는 물량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네이처셀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런 흐름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뭐 기존의 전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쌍봉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주가를 약간의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려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요런 그림이라면 얘는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오늘 물량을 꽤 많이 털기도 했지만 요 안에 이제 얘는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나타날 거다. 대신 이 박스권 하단을 내려온다고 해서 이 자리를 무조건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살짝 이탈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올라와서 이 박스의 중간값은 한 번은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못해도 여기 57,000원 정도, 56,500원은 또 한 번 확인해요. 결국에는 뭐다? 박스를 움직이면서 물량을 더 늘려가는 흐름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 이제는 물량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갈 거냐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다?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물량을 털고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를 주저앉힐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관점이 나타난다면, 못해도 55,500원을 종가상 회복하는 그림이 가장 안전하겠죠. 이 음봉의 중간값 55,500원이 요 자리가 되네요. 55,500원. 이 음봉 떨어졌던 요 위로 빠르게 복구를 해놓냐 못 해놓냐의 관점이에요. 요 자리 위로 빠르게 복구를 해놓으면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위로 친다. 요렇게 딱 정확하게 찍고 빠지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예전에도 뭐 요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부분을 찍고 그대로 처음 밀었어요. 근데 현재 그림으로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차트를 올려다 놓고 하락 A파가 나왔고 B파를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이 C파가 여기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 C파의 기준이 A와 B의 중간값 정도, 중간값 정도,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55,500원. 즉, 5만원을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면 돼요. 5만원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빠르게 다시 채워놓을 거다. 대신 5만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방 압력은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 결국엔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무조건 한 번은 만들어주고, 주가를 눌러도 누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있다면 보셔야 되고요. 아직도 내가 들고 있다,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를 못 넘어선다면 이제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고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가지 못하고 밀렸죠.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상한가를 가도 되는 자리인데 안 갔어요. 왜? 신고가의 상한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좋지 않았고. 즉 무슨 소리냐?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면 다음날 무조건 갭이 뛰었을 거고, 그러면 뭐다? 누군가는 물량바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주포가. 왜? 개인은 털 거니까. 신고가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 오늘도 주가를 눌러놓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받은 그림인 거죠. 그리고 기존에 뭐 배당락 여기 46,8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한 번 더 요 자리를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준다면 뭐다? 다시 이제는 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인 거고, 그렇지 못하고 깨고 내려앉는다면 이 5일선 부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가 기존의 선익 시스템이 대장을 하다가 선익 시스템이 말씀을 드렸죠. 테마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대장이 위에서 눌림을 줄 때 기존에 못 가던 애가 치고 올라온다고. 그게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 다음이 알첼라가 올라가는 거고, 알첼라가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뭐다?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이 버틴다라는 거죠. 얘도. 그죠? 얘는 아직 신고가 갱신을 못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NPC라는 종목도 요것도 메타버스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NPC라는 게 게임상의 캐릭터를 NPC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고 뭐 본다라는 부분 같은데요. 자, 월봉으로 일단 보면요. 기존에 강하게 눌렀던 자리를 거래량이 없었기는 했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기존에 여기에 대한 매물이 이렇게 쌓였던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요런 매물을 어느 정도 쌓았던 자리, 특히나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쌓았던 자리, 월봉으로 따지면 한 10개월, 여기도 몇 개월, 거진 1년에서 2년을 쌓았던 자리, 그죠? 그런 자리예요. 거래는 없었지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놓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할 때 여기에 대한 매물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 여기서 누군가가 많이 샀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하게 빠르게 빠졌으니까 빠르게 쳐 올린다라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아래 횡보했으니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번 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 이번 달 웬만하면 5,800원 위로 종가를 형성시켜 놓고 끝나야 안정적이다. 이래나 저래나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요 박스권 매물 소화를 밑에서 치고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해주는 게 더 큰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아닌 흐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구경만 한번 한 거고, 말 그대로 얘는 그냥 대구 사는 애인 거죠. 서울대공원에 한번 놀러와서 구경 한번 하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대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런 그림까지 5,100원대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5,800원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도 일봉상에 보면 여기서부터 매물 소화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매수의 권역인 거고, 여기서부터 매도의 권역이었다가 이 부분을 여기까지 매수가 메꿨다가 메꾼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다시 매도로 메꿔놨다라는 거죠.
그럼 즉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메꾼 거예요. 아직은 흐름상에 봤을 때 5,650원 정도까지는 메꿔놓은 흐름인 거고, 조금 더 넉넉스럽게 본다면 요 자리가 되겠죠. 5,550원 여기까지는 메꿔놓은 거예요. 뭐가? 매수가. 그럼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한번 찍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번 더 빠른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여 줄 거냐, 요 위로 다시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앉을 거냐죠. 근데 내려앉으면 뭐다? 별 볼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의 흐름으로는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좀 높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그림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좀 가벼운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눌릴 때 모았다가 튈 때 던지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넷게임즈가 참 이거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 MPC랑 비슷한 흐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주가를 하염없이 누르다가 하방 압력을 매각 취소가 된 뒤로요, 하방 압력을 뚫어내고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렀다가 빵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딱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만 시켜놓고 그대로 다시 눌러버렸어요. 바닥 자리까지. 그죠? 요 자리까지 눌러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월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파동이 한번 나오고 하락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B파가 나오는 자리일 거냐, 아니면 A가 나오고 B가 나왔다가 A가 나오고 B가 나왔다가 C파가 나온 자리냐,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봐야 되는데, 넥슨이라는 회사가 게임 아이템 가지고 문제도 좀 발생이 됐고, 실적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넷게임즈가 엄청난 실적을 여기서 발생을 여기서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넷게임즈는 실적이 안 좋아지고 넥슨 GT를 실적이 몰아줬어요. 엄청나게 실적을 몰아줬거든요. 어디서? 여기서. 근데 안 가요. 얘가. 뭔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안 가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계속 실적이 좋지 못하다가 그 실적을 넥슨 GT에 몰아줬단 말이에요. 넷게임즈가 지난번에는 잘 나오다가 밀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잘 나오고 걔가 잘 못 나왔어요. 걔가 못 나온 만큼 얘가 잘 나왔어요. 결국은 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치고받고 지들끼리 주고받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 갇혀있는 거죠. 11,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갇혀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넥슨 GT도 월봉은 볼만한 자리도 아니고, 주봉으로 보면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에 지금 갇혀있는 거죠. 그럼 얘는 13,000원 지금 자리네요. 이 자리에 대한 하방 압력만 버티면 한 번은 1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는 거고, 대신 좀 지루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목, 그냥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넷게임즈가 먼저 밀렸으니까, 또 강하게 밀렸으니까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인데 오늘 이 뭐 유통계약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죠? 좋은 요새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 뭐 재료 소멸 관점으로 시장이 보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애매해서 그런지 계속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다. 그리고 기존에 버텨야 되는 자리에서 버티려고 폼을 잡다가 결국엔 뭘 만들어? 매물을 만들어 놔버렸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리를 오늘 들어가려다가 결국에는 못 넘기니까 맞고 그냥 눌러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 버전으로 다시 다시 밀어버린 거예요. 꼬리.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오늘 어느 정도 확인만 한 거예요. 대신 이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나눠서 여기까지 열어둬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얘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딱 어제의 종가 자리인 거고, 그죠? 요런 관점에서만 이 종목을 바라보셔라. 웬만하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13,000원대는 회복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11,500원대까지 눌리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당분간은 당분간은 요 안에 갇힐 확률이 좀 높다. 좀 애매하네 자리가. 요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관점에서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 요런 기준으로만 체크해라. 뭐 거진 다 와가고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다. 어찌됐든 올해 안에 쇼부 쳐야 돼요. 얘는 올해 안에 정말 쇼부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구름대 갇힌다. 뭐 올해 안에 쇼부 쳐놓고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 또 매각이든 어쨌든 그때 매각이 취소는 됐지만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팔려고 마음 먹은 애라면 몸통을 더 키워놓든 정말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존의 과정이 여기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몸통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과정 위에서 한 차례 해먹으려고 분명히 노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16,500원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과 넥슨 GT는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도 영상 녹화 중에 전화가 많이 와서 좋지도 않은 전화가 좀 많이 와서 좀 행설수설하는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만 잘 속속속 캐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